경주에서 신천지교인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전수조사 명단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산에 있는 경북학숙이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탓에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4,000명이 넘는 대구에선 감염병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처법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마스크를 구해오겠다는 한 약국 앞에 붙은 비장한 문구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수량도 오락가락, 파는 시간도 오락가락하는 통에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불만이 많습니다. 박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가 시작된 지난달 28일. 한 우체국에서는 판매 방식을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일찍 번호표를 나눠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대기 시간이라도 줄이자는 생각에 이번 주부터는 3시간 앞당겨 오전 11시부터 판매를 시작했지만 시민들의 대기 시작 시간도 덩달아 빨라졌을 뿐 나아진 건 없습니다. 판매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약국은 상황이 더합니다. 하루 종일 마스크가 들어왔냐는 문의 전화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입니다. 공급량도 들쑥날쑥, 아예 한 장도 안 들어온 날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들어오는 시간이나 이게 사이즈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보내주시는 대로 저희가 받는 거라서 뉴스는 왜 들어온다고 했는데 왜 안 파냐, 너네 뭐 빼돌린 거 아니냐 이러신 분도 되게 많고. 마스크 납품 차량을 따라다니며 중복 구매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항의까지 제기되자 약국 마스크 판매 시간을 통일한 지역도 생겨났습니다.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마스크 품귀 현상 속에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연일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국의 마스크 공장이 한 달째 쉴 새 없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스크는 여전히 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지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한 마스크 공적 판매처.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감염 우려에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직장 때문에 저희들은 가정 방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라 마스크 안 쓰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충남에선 줄을 서도 못 사는 지경이고. 아니 이 홍성군에 농협으로 200장 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인구가 얼만데. 경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 남은 사람들 어디 매스크 오면 10명도 모인데 못 가지 말까 사람 몇십 명씩 해라는 거 이건 아니다니까. 잘못해도 하지. 마스크와의 전쟁은 전국 곳곳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마스크 제조업체. 기계가 쉼없이 돌아가고 직원들의 손길도 바쁘게 움직입니다. 최근 작업 인력을 2배로 늘리고 공장도 24시간 가동하고 있지만 폭증하는 주문량을 맞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저희는 재고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품귀 현상인데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공급이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마스크 제조 공장은 180여 곳. 이곳에서 많게는 하루 1,200만 장의 마스크를 찍어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여 명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산술적으로 봐도 국민 모두에게 하루 한 장 보급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 생산된 마스크가 의료진이나 취약계층, 특히 대구 경북 지역에 우선 보급되다 보니
이외 지역 사람들은 마스크 구경하기가 더 힘든 겁니다. 또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다 적발된 것만 지금까지 1000만여 개.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공급량을 절대적으로 늘리는 게 답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원자재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스크 원자재인 부직포를 생산하는 업체가 전국에 8곳뿐. 이곳 역시 공장을 24시간 가동해도 주문 물량을 맞추지 못합니다. 부직포가 장치 산업이거든요. 예. 장치 산업이라서 금방금방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시설 설치하는 데만 1년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 방법이 없죠. 마스크 생산 기계 확보도 쉽지 않습니다. 새 기계를 들이려면 식약처 허가를 받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되는 기간이 8개월이 걸렸어요. 지금 기계를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끝난 이후에 아마 가동을 할 수 있어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수는 2자릿수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우리보다 사정이 급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국내 마스크 공장마다 중국 브로커가부터 물량을 빼갔습니다. 우리나라 공장은 전부 다 가서 10만 장, 20만 장씩 받아오고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져가. 10억, 20억씩 벤팅해본다니까요. 마스크를 포함한 자파류의 지난 1월 대중국 수출액은 6,135만 달러로 전달에 비해 100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8일 대구에서 슈퍼 전파자가 나오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4일 오전 기준 전국 확진자가 5,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거 없이 마스크에 손을 뻗었지만 국내 재고량은 이미 바닥 수준. 정부는 지난달 26일에서야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거센 비난 속에 마스크 공급량을 맞추지 못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면 마스크 사용과 보건용 마스크의 재사용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마스크 사용 지침을 개정해 발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가장 확진자 수가 많은 곳이 바로 경산입니다. 그런데 경산에 있는 경북학숙이 경증 환자들을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경북학숙입니다. 지역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상북도가 만든 기숙사로 지난 2일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됐습니다. 센터 지정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건물 입구를 막고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경북학숙이 5,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생활치료센터 지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도로는 놀이터이자 생활 공간이고 문구점도 학교도 다 이 도로를 이용해서 다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공간에서 늘 벗어나서는 다닐 수가 없고요. 아무리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행정상 편의를 위해서 이곳으로 그냥 선정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에 들어갔던 경산시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일단은 다른 쪽으로도 저희가 지금 건의하고 있고 중소기업연수원 쪽으로도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또 저희 특별재난지역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지금 좀 검토 중이신 것 같아요. 4일 기준 경산시 전체 확진자 수는 291명. 경북 신천지 교인 확진자의 절반이 경산에 거주하고 있는 데다 요양시설 내 집단 감염까지 이어지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확진자가 4,000명이 넘는 대구에선 감염병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나도 감염자일까라는 불안과 공포는 물론이고요. 집에 눌러앉는 이른바 집콕이 이어지면서 무기력함과 고립감마저 느껴지는데요. 이런 감정을 다독일 수 있는 대처법, 권수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골목을 끼고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고작 마스크 5장을 사려고 5시간 넘게 기다리기도 합니다. 일상이 무너지면서 답답하고 분한 마음까지 드는 요즘. 이건 안 좋아해. 완전히 다운되었고 가끔 운동하러 신천에 한 번씩 나간다는 게 다인데
요즘 아무래도 사태가 이러니까 출근할 때도 늘 불안하고 이제 감기가 걸려도 심리적으로 너무 내가 코로나 아닐까? 이런 거예요. 약간의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전문가는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충분히 위험과 공포를 느낄 만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대신 규칙적인 생활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아침 일하는 시간이나 주무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낮에는 충분한 햇볕을 좀 일조량을 확보를 하고 또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집 안에서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하시고 이렇게 가급적이면 규칙적인 그런 생활을 지켜주시는 게 기본적으로는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스스로 감정 조절하는 게 힘들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대구 통합심리지원단은 격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는 둘지라도 심리적 거리는 줄여나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만나지는 못하더라도 서로에게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안부를 묻고 희망과 용기를 전해줍시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주요 대학들이 개강을 미루면서 대학가 주변은 조용하고 시민들로 북적이던 도심 명소들도 한산하기만 한데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대구의 명소 수성못과 대학가 주변의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새학기가 돌아왔지만 학생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3월에 설렘이 사라진 교정은 믿기지 않을 만큼 조용합니다. 횡한 복도를 지나 바라본 강의실은 불이 꺼진 채 텅 비어 있습니다. 동아리 모집 안내문이 걸려있던 자리에는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은 교내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대신 걸려 있습니다. 대학가 주변 상권도 얼어붙었습니다. 경산 영남대 앞 오렌지 거리. 원룸과 식당들이 몰려 있어 평소 학생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낯설만치 썰렁합니다. 간판 불을 끄고 문을 닫은 가게들. 드문드문 보이는 학생들도 모두 마스크를 끼고는 종종 걸음을 재촉합니다. 봄 기운이 내려앉은 대구 수성못. 며칠 새 날이 많이 풀렸지만 수성못은 여전히 한산합니다. 나들이 객들이 사라지면서 수성못의 명물인 놀이배도 하염없이 제자리에 묶여 있습니다. 갑갑함을 참지 못해 집 밖으로 나온 시민들은 가족, 연인과 함께 수성못 주변을 가볍게 걸으며 짧은 여유를 만끽합니다.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있지만 학원도 다 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거의 외출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너무 답답해서 그냥 수성못 한 바퀴 돌려고 나왔어요. 수성못 주변 상가도 한적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가게들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희망찬 소식도 있습니다. 장사가 안 돼 힘들어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한 건물주가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 선언한 겁니다.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은 수성못을 넘어 대구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태. 많은 이들이 고통을 함께 나누며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대구 시민 화이팅! 화이팅! 힘내세요, 대구 시민 여러분.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을 3주 연기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도 무기한 폐쇄된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기간 학생들이 몰리는 PC방 같은 일부 사업장은 제대로 방역이 되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한참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할 초등학교 운동장이지만 텅 비어 있습니다. 상황은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산책하러 나온 주민만 있을 뿐 학생들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자 정부는 전국 초, 중, 고등학교의 개학을 3주 뒤로 미뤘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찾는 청소년회관과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은 임시 폐쇄됐습니다. 학생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찾아왔지만 이내 발길을 돌리곤 합니다. 그나마 친구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PC방에선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PC방마다 손 소독제는 비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이 폐쇄돼 있다 보니 일부 학생들은 마스크를 벗고 게임하는 모습도 곳곳에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찾는 노래방의 경우 손 소독제조차 비치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공공시설과 300세대 이상 주택의 경우 지자체에서 나서 소독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PC방과 노래방 등 개인 사업장의 경우 방역은 온전히 사업자의 몫입니다. 게임방에다가 다 자체 소독하고 손 소독제 비치하고 뭐 이런 저희가 대응 요령을 배부만 했지 손 소독제를 나눠드리진 않았어요.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3주 미뤄진 상황에서 갈 곳이 없는 학생들.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리와 개인 사업자들의 자발적 방역 활동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지자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들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조치지만 해당 가게와 주변 상권의 타격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역을 끝내서 안전하다라는 사실을 알려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지면서 폐업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에 포함된 밀양의 한 음식점입니다. 이미 방역이 끝났는데도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확진자가 다녀간 인근 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독을 끝내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개점 휴업 중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거의 안 지나다니고요. 처방도 뭐 병원도 그렇겠지만 한 반의 반으로 줄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쪽에 오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주변 상권도 덩달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방문하지는 않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미리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한 가게는 방역에 더해 인테리어까지 바꾸며 분위기 전환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내 마음부터도 기존에 있는 게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뜯고 다시 해서 내일부터 대청소하고 모레부터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도 솔직히 불안해요. 그래서 자꾸 확진자가 많이 내면 또 문 닫아야 되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죠. 그죠? 이처럼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소상공인들. 함께 살아남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밀양 소상공인연합회는 소량이지만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어려움을 겪는 가게에 나누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체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각종 금융 지원과 이자율 인하 등 실질적인 대책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피해를 보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시에서 반영을 즉각적으로 해주고 도움이 되도록 소상공인들한테 해줘야 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 정부에서 긴급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갈수록 장기화되는 바이러스 확산 여파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경주에서 2명이 코로나19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신천지 교인으로 지난달 16일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경주시는 신천지 교인 594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이번 확진자 2명은 명단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경주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등 이른바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2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인터넷 지역 모임 카페에 경주 첫 번째 확진자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해당 식당은 폐쇄됐다는 등의 허위 정보를 퍼뜨려 자영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짜뉴스 유포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